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지명에서 2년차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학입니다. 저는 60일의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을 해서 57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시대의주에서 상표법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시험에 1년이나 2년이라도 빨리 붙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 때는 이 시험 자체가 되게 불확실하거든요. 합격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것도 객관적으로 찾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 경험들을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무식하게 한 편이었는데요. 되게 엉덩이가 무겁다고 표현을 하죠. 저는 그냥 시간이랑 체력을 갈아 넣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부를 계속 하고 본 것도 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오를 겪지 않도록 조금 줄여드리도록 할게요. 상표법은 일단 자신 있는 과목이기도 했고요. 제가 시험을 되게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초시 때 1차 시험 봤을 때도 산재법은 90점이 넘었고, 그리고 동차 때도 2차 시험 때 55점 나왔고, 기득 때도 59점 나왔고, 그래서 상표법이 문제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되게 쉬웠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되게 어떤 트렌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에 중점이 되는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3법이라고 하죠. 민소법, 특허법, 상표법 이 세 가지 모두 기본은 같습니다. 사례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에 더해서 사례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기 플러스 순발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에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는 시간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해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년 한다고 해서 이해력이 팍팍 드러나진 않거든요. 오히려 오해했던 것들이 점점 더 보이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은 게 조금 더 빠르게 합격하는 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상표법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총 120점 만점에서 10점을 해당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이제 자연과학 같은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를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비중을 두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반해서 2차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거든요. 세 과목 중 한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상표는 전체 과목 비중을 할 때 시간으로 치면 한 20% 30% 정도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고득점 하시려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해는 당연히 바탕이고, 2차 시험에서는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신 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는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되, 하지만 이것들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기본기라던가 글쓰기 능력, 아니면은 조문 문제들이라든가 순발력, 그리고 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셔야 어느 정도 고득점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GS라 그러죠. 사설 문제에서 나온 문제의 논점들이 그대로 나온 경우에 해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를 그대로 바르는 것만 해서는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득점 포인트라고 한다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구현한 답안지가 고득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런데 1차 시험도 빈출 출제 부분이 항상 반복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수험가에서는 기출문제만 잘해도 7개, 8개는 그냥 맞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조문을 충실하게 암기를 해서 90점에서 100점까지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빈출 파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빈출 파트에서 출제가 가장 자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기는 한데 C급이 보이면 A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급들도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답, 정오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법조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달려 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법조문 위주로 보시고 판례 내용도 이해를 하시되, 2차에 가시면은 법전이 주어져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법조문에 어떤 내용이 있다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 접근 방향의 차이인 거지, 그 비중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절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상표법 같은 경우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절차들을 잘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이나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지 정도는 좀 공부했으면 도움이 더 많이 됐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그냥 특사를 갑니다. 대부분 이유가 연봉이죠. 이제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 특사이기 때문에 특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 커리어는 크게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쏘라 그러죠. 이제 직원으로 남아 있거나, 그리고 파트너가 되거나, 이렇게가 있는데, 보통 파트너나 개업이나는 그 사무소에 남느냐 아니면 나와서 개업을 하느냐인데, 개업을 해서는 요즘 좀 힘들다고 하기는 해요. 개인 고객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크게 권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쏘 같은 경우는 이 연봉 상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연봉 같은 경우는 실적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수준에서 어쏘의 연봉이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어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 특허 사무소에 지분을 직접 사서 파트너나 팀장이 돼서 그 팀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연봉의 상한이 있는 건 아닌데 그 팀의 실적을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인하우스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하우스는 그 대기업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하우스 들어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자유롭다고는 해요. 그 신입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친구들과 그 인하우스로 변리사가 들어간 거는 그 마인드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변리사 친구들은 이제 뭐 심심하면 나오면 되니까 나와서 뭐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들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신입사원부터 온 친구들은 여기 뼈를 묻고 있는 친구들이라 그 마인드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길이 있고, 또 다른 전문직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로스쿨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다들 선택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워라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을 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합격하는 합격권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수험생 노력의 80% 정도만 해도 정말 상위 10% 연봉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하지만 그 정말 체계화되어 있어요. 사무소들이, 특허 사무소들이. 어떤 곳은 정말 워라밸이 좋고 재택근무도 뭐 주에 3일, 4일 아니면 풀재택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워라밸을 포기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은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2년 차에 1억 넘게 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갭은 줄어들기는 하는데, 인센티브 제도들이 대부분 있어서 이 인센티브 받고 싶어서 더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자기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이 직업 자체의 워라밸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직이 정말 쉽거든요. 다른 특사들도 항상 사람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맞지 않는 워라밸이다 하면 워라밸이 좋은 곳으로 떠나시면 되고, 아니면 자기가 맞지 않는 연봉이다 그럼 연봉이 높은 곳으로 떠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의 장점이 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 자체가 정말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꼽으라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어려운 시험인데, 이런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적고 자기 도전에 인생을 빛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상승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라고 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것들 다 빼고 필요한 것들만, 점수에 꽂히는 것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